여름 휴가들 다녀오셨죠? 네. 여행을 저는 여름 휴가에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강연 초청을 좀 받았어요. 워싱턴하고 뉴욕에서 외국인 분들이 제 강연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외국에 계신 교민들이 이제 초청을 해주셨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English가 이제 big problem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그렇게 됐어요. Anyway.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신 이제 한인 분들께 강연을 하고 끝나고 포프리 사장님하고 쿠바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되게 이제 하도 여행을 많이 다녀보셔가지고 일반적인 여행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특별한데 작년에는 우주 가자고 그랬어요. 같이 우주. 김 교수님 우주 안 갈래요. 우주 프로그램이 조만간 나온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우주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사장님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구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특이한 여행지 가자. 그래서 이제 쿠바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로밍하는 날 알았어요. 제가 쿠바 로밍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공항에서. 에? 쿠바요? 언니 그거 뭐 쿠바가 로밍 되는 데예요? 그러더니 여기가 최근까지는 로밍이 안 됐거든요. 근데 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가셔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쿠바는 대사관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쿠바는 대사관 없어요. 한국 대사관이요. 거기 무슨 경제협력단체 그런 것만 있고 이제 없는 데예요. 그래서 미국 강연을 마치고 미국에서 포프리쇼를 한번 찍었거든요. 백악관 앞에서. 그냥 백악관 관계자랑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백악관 뒤에 있고 그 앞에서 그냥 저희끼리 찍었어요. 백악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백악관 앞에서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한 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자.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포프리쇼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분을 다 친밀하게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 분만 찾아가자. 그래서 한 분을 찾아갔어요.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그리고는 이제 쿠바로 사장님하고 저만 넘어갔어요. 참 희한해요. 여자분하고도 그렇게 자주 해외여행을 하기가 어려운데 남자하고 벌써 해외를 10번 이상은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갔다 오면서 결심하는 건 다음부턴 가지 말자. 내가 왜 이번에도 또 이분하고 왔을까? 근데 또 희한하게 가는 거 있죠. 내가 이 사람하고는 안 갈 거야. 그런데 또 가고 있어요. 참 그런 희한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쿠바로 넘어갔어요. 사장님이 사장님 하바나에서 모히또를 먹어보고 막 그렇게 하게요. 그리고 올드한 차들이 엄청 많아요. 나 다 예약을 해버렸어요. 빈티지 차. 저녁에 딱 여행 뚜껑 열어갖고 완전 해불게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제 느낌에 쿠바는 빈티지가 아니라 빈티였었어요. 이게 빈티지가 있고 빈티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나 밀라노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엔 빈티지 같아요. 근데 쿠바는 제 느낌엔 그냥 빈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올드카 그걸 해놓으셨더라고요. 했는데 직사광선이 쪼셔버려가지고 지금 쿠바 가면 뒤집니다, 여러분. 또 어떤 외국의 어린애는 제 모자 하나 달라고 계속 70m를 따라다니고 사장님은 얼른 줘요. 좋아 보이나 보네요. 모자 줘요, 김 교수님 모자. 그러면서 내가 다음부터 당신과 오나바라를 또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분하고. 그런데 쿠바에 딱 갔는데 아바나가 이제 올드 아바나. 그러니까 정말 옛날 건물들이 있고 그게 세계 문화유산이 됐대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시골의 바닷가에 가자. 거기가 카리브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리브해에 이제 발을 꼭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2시간, 에어컨이 거의 안 나오는 차를 타고 2시간 가면서 또 햇빛을 쪄서 불고
또 거기 갔는데 너무 더워서 바닷가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루인가 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아바나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거기가요, 쿠바가 그 데이터 로밍이 안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데이터를 되게 많이 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통신하는데 쓰지 않는다고요, 거의. 이제는 전화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남편하고 전화를 많이 하세요? 지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네요. 야, 내가 왜 전화를 하니? 그 사람하고. 맞아요. 그렇게 전화통화 많이 안 한다고요. 주로 뭐 해요? 카톡을 하거나, 뭐, 밴드를 하거나, 북팔톡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거를 보거나, 뭐,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데이터 로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바로 딱 넘어가는데, 쿠바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면 1분에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한 마음이 있어요. 차 아무리 좋은 거 타도 4,000원에 1분에 전화는 안 해요. 그쵸? 뭐 집이 막 10억, 20억짜리 집에 사는데 뭐 그 전화 요금 나와봐야 몇십만 원인데 1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마음껏 써도 그거 안 한다고요. 우리 어머니 아까 저쪽에 계셨던 어머니셨죠. 좋은 차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정말 너무 마음이 슬펐다. 진짜 그 집 있으면 진짜 정말 참. 근데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4,000원짜리 전화 안 한다니까요.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전화하면 싸잖아요. 그러니까 꼭 전화할 일이 있으면 빨리 전화해! 그리고 얼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로밍이 안 되는데요. 거기는 데이터가 어디만 되냐면 와이파이 존에선 되더라고요. 근데 와이파이가 유료예요. 그리고 호텔 방에선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럼 호텔 로비에서만 돼요. 그리고 티켓을 사야 돼요. 그리고 복권처럼 이렇게 긁으면 시리얼 넘버, 비밀번호 한 30개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데이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티켓을 돈 주고 산다. 싸지도 않아요. 두 번째, 호텔 로비로 간다. 긁어서 번호 30개를 누른다. 근데 호텔 로비엔 에어컨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하기 싫고 귀찮다, 불편하다 그러다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쿠바가 뭘로 유명한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몇 개 있는데. 예? 네, 우리 어머니 입에서 시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시가, 또요. 네? 룸바. 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네요. 시가가 안에 있던 어머니는 시가가 나오시고, 룸바가 있었던 어머니는 룸바 나오시고. 자, 또요. 네? 어머나 하시네요. 해밍웨이. 사장님 뭐랬는지 아세요? 교수님, 해밍웨이가 결혼을 4번 했어요. 4번. 좋은 사람이에요, 해밍웨이. 그리고 또 누가 유명해요? 쿠바 하면 생각나는 체게바라. 그것도 사장님이 터뜨리더라고요. 체게바라가 왜 체게바라인 줄 알아요? 유명하니까 책에서 봐라라고 해갖고 이것이 체게바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재 개그를 쿠바에 와서도 책에서 봐라, 체게바라. 그리고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있거든요. 근데 쿠바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도 유명하지만 외국 사람이 쿠바를 생각할 때 체게바라가 상당히 유명한 거예요. 체게바라는 근데 쿠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디 사람인지 아시는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선물 가지고 올게요. 자, 잘했어요. 센스 있게 쳐줘서 감사해요. 자, 체게바라가 어디 나라 사람? 네, 우리 남성분?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선생님, 우리 이따가 꼭 봐주세요. 네. 포플이 쌀인 것 같아요. 네.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럼 쌀 안 먹잖아요. 네? 하려고요? 네, 이거 포플에서 새로 쌀이 나왔는데 상당히 찰기가 있고 맛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요. 아르헨티나도 스페인어를 쓰고 쿠바도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 말을 쓴대요. 그런데 이 사람네가 뭐 한 사람이에요? 체게바라는? 예? 쌀은 드릴 수 없고 쌀뜨물은 드릴 수 있네요, 지금. 뭔가 제가 원하는 명확한 쌀에 적합한 게 안 나와가지고. 뭐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 원래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혁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의 동지,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혁명의 정의가 뭐죠? 싸움? 근데 어머니 느낌이 자꾸 쌀주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일단 쌀을 드릴게요. 어머니 느낌이 계속 정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 빨리 쌀 줘! 이런 느낌이 저만 느낀 거 아니죠? 그렇죠. 다 느꼈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고 싶은 게 아니라 쌀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느낌이 계속 나가지고 맞죠? 어머니 저도 눈치 없는 놈은 아니거든요. 혁명, 뭐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혁명은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쿠바에서의 제 개인적인 혁명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통신에서의 혁명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저는 운전을 많이 하는데요, 운전하면서도 제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갖고 가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하다가 또 떨어져서 주댕이 까고 또 뭐라고 또 욕하다가 그만둬요 또 해요? 또 해요. 주댕이 깠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스마트폰도 무거워가지고 주댕이 까면 꽤 아파요. 이빨 있는 대로 떨어지면. 근데 또 해요. 그러니까 즉 어느 날 보니 내가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이 나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주도적 삶이 아닌 거예요. 네.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약간 어때요? 불안하고 헛헛해요. 남편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은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헛헛해요. 항상 얘를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처음에 쿠바로 넘어가는데 데이터가 안 되니까 정말 헛헛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면서 가끔은 내가 불안한가?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불안한가? 그래서 저는 다행히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진 않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나 옛날에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올린 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와서 욕을 한 여자가 있으면 전에 사귀던 여자인가? 아이디 추적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또 안가품을 하네. 아주 그리고 또 걔 또 타서 들어가 보고 또 잘 살고 있구만. 아이고 진짜 뭐 옛날에 나한테 하던 말 또 똑같이 저놈한테 했겠군. 이 생각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하는데요. 이제 뭐 메시지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인터넷을 확인하거나 계속 아니면 영상을 이렇게 뭐 유튜브로 보거나. 그런데 혁명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주권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돈 주고 사야 되고. 네. 다 귀찮은 거예요. 날도 더운데 습도도 많고 돈 주러 사러 가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또 호텔 로비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 긁어서 이거 한 30개 찍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정리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쿠바가요. 400년 정도를 스페인의 식민지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과 친한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엄청난 부정부패를 뭘 해가지고 망명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산국가가 된 거래요. 자기네의 그 주권을
저는 지금 공산국가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이거 얘기해가지고 뭐 어디 잡혀가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집도 받아야지, 차도 받아야지, 지금 뭐, 좀 할 게 많은데, 저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개인 주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주도적으로 살고 있나? 주권이 나에게 있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그 거대한 무언가가 나의 주권을 빼앗아서 나의 시간이나 나의 정신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건 아닌가?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핸드폰, 두 번째는 음식이더라고요. 포프리 사장님은 프랑스 음식을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에도 알고 있었어요. 음식의 끝은 프랑스.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도 미슐랭 가시게, 미슐랭.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음식을 매우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먹다가 거품 같은 걸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줄라면 빨리빨리 주든지 조금씩 그냥. 뭐야. 애들 미니어처처럼 저 음식을 그냥. 얼큰한 맛이 없잖아, 얼큰한 맛이 그냥. 뭐 애들 간식 같은 거를 그냥 여러 번에 나눠서 주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냥. 돈도 겁나 비싸고. 근데 사장님은 프랑스 음식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태리 음식도 좋아하시고, 또 일식도 좋아하시고, 한식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사장님은 외국에 갈 때 그렇게 여행을 꽤 많이 해봤는데 음식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음식을 싸갔어요. 이번에도 김, 콩자발, 오징어채, 그리고 깻잎 그거, 깡통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쿠바 전통 음식점에 갔는데 가이드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딱 김, 이거 딱 주면서 이거 김. 시푸드. 찹찹? 찹. 블랙페이퍼. 시푸드 블랙페이퍼. 그냥 먹어보더라고요. 아니, 맛있대요. 그리고 그 소고기 들어간 고추장. 치약처럼 거기 안에 넣어놓은 거. 한우. 인한우. 핫소스 인한우. 한우? 파서블?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맛있다 계속 달라는 거야. 저는 나중에는 계속 거기서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호텔 뷔페를 먹는데 저는 못 먹겠는 거예요. 매운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햇반 싸간 거를 또 전자레인지가 없는 거예요, 방에. 그래서 그 욕조에 가장 뜨거운 물에다가 이게 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냥 놓으면 뜨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걸로 그걸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고추장을 탁, 이렇게 사장님은 혼자 호텔로 그거 가시고 저는 이제 방에서 그거 햇반에다가 이제 그거 깡통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순간 그러면서 저 혼자 먹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것도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음식에게 있는 것 같다. 왜 한국 음식만 먹어야 힘이 나나? 저는 실제로 외국 여행을 좀 해보니 그 나라 음식을 좀 오래 먹으면 힘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이 나고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난 한국 음식만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상당히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먹다가 깨닫는 순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햇반하고 라면하고 쫙 있었는데 다 거기에 놓고 왔어요. 팁 대신. 사장님, 그 팁을 놔야죠. 햇반이 팁입니다. 라면, 햇반, 캔에 있는 거 다. 1달러만 줘요. 이거 더 비쌉니다, 사장님. 이게 팁입니다. 팁의 결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리고는 그날부터 한국 음식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의지를 갖고. 근데 해외여행 처음으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의지를 가져서 그런지 예전만큼 안 힘든 거예요. 그래, 어떤 음식이든 먹고 내 에너지를 삼자. 왜 이때까지 먹었던 음식만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사장님이 이제 마지막 날, 김 교수님, 미슐랭 갈래요? 미슐랭? 미슐랭. 프랑스 음식. 그래서 그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트럼프 타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1층에 장 조지라고 하는 그 프랑스 식당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그 예약을 하신 거예요.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김 교수님 근데 거기는 그 옷을 안 입으면 식당을 못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구두를 갖고 갔잖아요. 옷도 갖고 갔어요. 근데 사장님은 그냥 다 반바지 뭐 이런 거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할까요? 신발이 구두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나 여기 아쿠아 슈즈 샀는데 이거 구두 같죠? 이거 구두 안 같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나 이거 아쿠아 슈즈인데 여기다가 끈 모양을 그려볼까요? 매직으로. 이거 구두 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아무리 봐도 구두 같진 않습니다. 사세요 하나 여기서. 했더니 아니 같은데 구두 같은데 이것이 뭐 옷 없어요. 하나만 빌려줘봐요. 내가 지금 옷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제 옷을 빌려드려가지고 이제 아쿠아 슈즈를 신고 장 조지 미슐랭 3스타에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거 안에 도저히 구두 안 같아요. 나 이거 구두 같죠? 나 이거 무시 당할까요? 우리가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아쿠아 슈즈 같습니다. 구두 안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같아 이거 구두 같아. 그래가지고 그 장 조지에 남자 둘이서 사장님하고 저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를 딱 보더니 예약을 했는데 자켓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긴 자켓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뭘 했는지 아세요? 그분들한테 렌트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켓을 렌트를 해줬어요. 제가 48 사이즈인데 52 사이즈를 렌트를 해주신 거예요. 미국 애들이 다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옛날에 전용록 노래 부를 때 그 이선희하고 전용록이 노래 부를 때 여기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용사들 같은 그 여기 이렇게 된 데에다가 사장님 아쿠아 슈즈에다가 남자 둘이서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꼴딱 들어갔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장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이런 데 와봐야 돼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딱 모이는 이런 데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그래야지 이것이 되죠. 막 그러면서 음식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별로. 사장님은 워낙, 제가 먹기에는 좀 괜찮은데 사장님은 워낙 좋은 걸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이제 그 수준을 아실 거 아니겠어요. 딱 이렇게 드시면. 쓰레기. 못 먹겠네요. 일단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음식과 음식이 프랑스 음식이 좀 중간에 이게 텀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하나 끝나는데 계속 오메 내가 잠들었어요. 오메 내가 프랑스 음식에 대한 경의를 표하려고 내가 인사를 자꾸 하게 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남자 둘이서 3시간을 사장님은 계속 음식에 절하시고 오메 쓰레기 나 아까부터 맛이 없다고 나 이것을 마시라고 만들었을까요? 여기다가 뭔 별을 3개나 줬대요. 오메 아주 나 이거 구두 같죠? 나 이거 김 교수님 구두 안 같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음식에 3시간 절하고 나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음식 많이 남기셨거든요. 근데 제가 음식을 거의 안 남겼어요. 그래서 저보고 오메 음식을 잘 먹네요. 프랑스 음식이 맛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장님 제가 혁명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서 사장님하고 그 얘기가 드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언젠가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우리 김 선생은 강의를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 원동력이 뭐냐? 순댓국집에 갔는데 거기 글이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이게 병천순대라고 옆에 써놓고 이 너무 병천순대와 이 문구가 뭔가의 괴리감은 살짝 있어 보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구름은 뭐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이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기까지 움직이게 한 것은 어떤 바람이거든요. 사람의 이 물리학적인 몸이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불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저는 대부분이 약간 결핍의 에너지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결핍, 뭔가 좀 친밀하고 따뜻한 가정에 대한 결핍, 그리고 어떤 상한 자존심, 뭐 이런 것들, 그게 살짝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게 저를, 그리고 또 하나는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병대를 가서 나오면서 해병대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가라고 하면 해병대는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안 죽고 거기서 견디니까 제 안에 엄청난 헝그리 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이 몇 년 준비해서 들어가는 음악대학을 5개월 만에 광렬형에게 레슨을 받고, 피아노 반주자도 피아노과 학생을 쓸 수가 없어서 성악과 학생을 썼어요. 그랬는데도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헝그리 정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즉 헝그리 정신의 그 바람이 저를 움직이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결핍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슬픈 얘기를 할 때 포프리쇼에서 제가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러겠어요? 네? 공감의 재료는 뭐예요? 헝그리? 공감의 재료는 헝그리? 어머니 이거 저기 상품권으로 한번 맞으실래요, 어머니? 싸대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참.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뭐라고 말했나요? 자, 공감. 자, 보세요. 누군가가 슬픈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나 일찍 우리를 떠난 사람들이나 힘들었던 그 세월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 되는데 그 공감의 재료는? 그렇죠. 경험이죠. 나도 그때를 경험해봤고 내가 힘드니 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은 항상 자기로 남을 추측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깊이가 없으면 깊이 있는 사람을 보고도 깊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알수록 대단한 놀라움이 보이기 때문에. 자, 해석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모르면 대단한 걸 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뭔지. 네. 근데 내가 알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탄할 수 있어요. 아, 좋다. 그러니까 음악도 자꾸 좋은 음악을 듣다 보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어머 저게 정말 좋은 거네. 알면 보이고 보이면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분이 보이는 건 그 슬픔을 나도 준하게 느껴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잘 왔어요. 근데 뭘 느꼈냐면요. 저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결핍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자, 세상에는 응원이 있고 결핍이 있거든요. 딱 야구장에 딱 섰는데 사람들이 응원을 할 때가 있고 야유를 퍼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해요. 야유를 퍼붓으면 좋아, 내가 보여주겠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누구는 또 사랑을 받을 때만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역으로 나를 야유하고 궁핍하고 결핍되고 나를 막 쪼이는 때에는, 그래, 너가 뭐 군대에서도 이렇게 쪼이는데도 살아남았는데 나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뭐 군대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해서 좋아졌다고요. 근데 사랑을 에너지로 쓰는 데에는 어색한 거예요. 사랑이나 인정이나 여유. 사장님이 거기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나와야 되는데 호텔에서 계속 사장님이 일정을 잡으시는 거예요. 쿠바도 아바나에만 조금 있었으면 제가 보기엔 좋았을 텐데 차로 2시간을 가가지고 완전 시골로 갔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니까 왔다 갔다 4시간이고 차는 이렇게 그 벨트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트를 연결한 채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벨트를 이렇게 장착하는 이제. 그러니까 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기가 봉쇄 정책을 가하면서 뭐 차 같은 것들이 거의 못 들어오니까 너무 차들이 그냥 빈티인 거예요, 빈티. 그러니까 에어컨 잘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 2명이 2시간 이상을 가죠. 거기 너무 덥죠. 다시 거기서 또 하루 반만 있다가 또 오죠. 그러니까 계속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거기에서 호텔로 출발하기 전에 사장님 좀 일찍 가시죠 그랬더니, 뭐 다 내가 알아요. 여기 구글 맵이 있잖아요. 구글 맵. 그래가지고 계속 스마트폰을 하시면서 이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좀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흑인 아저씨, 좀 이렇게 좀 걸렁걸렁한 흑인 아저씨가 딱 했는데 드디어 차가 막히니까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속 구글 맵을 보면서 기사한테 글로 가라고 영어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막혀.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 흑인이 처음에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나 한국에서 택시 운전 9년, 10년 했는데 외국인 애가 와서 계속 구글 맵을 보면서 아저씨 돌아가요. 이 종로상가 막힌다고. 막 그거를 막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막 하는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fuck은 제가 한 3번 들어갔대요. fuck하고 shit하고 shit. 그리고 대충 내용을 들었는데, 야, 내가 여기서 9년을 택시를 했는데 네가 뭘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사장님 화가 나시니까 영어를 엄청 잘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 맵 하면서 뭐 이게 뭐 30분 뭐 막혀 불고 뭐 이걸 막 두 분이 영어로 싸우시는 거예요. 걔는 나는 9년 여기서 택시 뉴욕에서 했다. 나는 구글 맵은 실시간이다. 네가 지금 30분을 돌아가고 있는 거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쉣 빡 나오고 막 분위기는, 야, 여기서 차 이거 가방 갖고 내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막 이게 또 뛰고 사장님은 또 한국에서 탔어요, 겨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4시 50분인가 막 예를 들면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5시 40분 광주 가는 김포공항 비행기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내리시면서. 우리가 4시 50분에 인천공항에서 내리는데 5시 40분 김포공항 광주로 가는 비행기를 끊으신 거예요. 사장님 광주에 사시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유 있게 살려고 하는 건데, 사장님은 이제 적지 않은 경제력을 갖고 계시고 저도 제 또래에 비해서는 제가 먹고 살 게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여러분, 돈이 생기셔서 여유가 생겨지셨어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돈이 생기고 이제는 뭔가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어느 날 가만히 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도 들어가시면서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이제는 넉넉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이 모든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아무튼 김 교수님하고 여행해서 많은 깨달음 얻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도 감사하고 안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버겁게는 여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장님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의 에너지는 뭔가 쫓기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쫓기고 누군가가 쫓아와서 얼른 그 다음으로 가야 하고 여기서 탈출해야 하는 절박함. 그러니까 뭔가 사업이 좀 되고 좀 모아지고 그 여운을 갖고 다시 가시면 좋겠는데 아니야. 여기서 갈 수 있고 힘들게 가자. 그리고는 어떻게 됐든 겨우겨우 가시긴 하는 거죠. 겨우겨우 비행기를 탔고 저도 겨우겨우 뭘 했어요. 근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이런 여행은 이제 못하겠다. 나도 좀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 라는 게 제 마음에도 사장님 마음 안에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삶의 에너지를 뭘로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전쟁 나고 독립하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결핍이었었어요. 그래서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잘 사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돈 쓰는 게 불안하죠. 돈이 있는데도. 돈이 많은데도 돈 쓰기가 불안하다고요. 그런 분 여기 오셨나요?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에 꼭 교수님 저는 돈이 많은데 돈 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I love you 라고 하죠. 그리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엇인지,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에너지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힘을 내시는지. 저는 이제 조금 여유를 먹고도 살고 싶어요. 저는 여유를 먹는 게 좀 불안했던 것 같거든요. 여유나 좀 내가 좀 즐거워하는 거, 쫓기는 거 말고 자꾸 길들면 거기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혁명이 필요하시다면 혁명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혁명을 완성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체게바라 기념관에 동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혼자 혁명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 혁명에 동의하는 한두 명의 동지라도 있으면 그 사람하고 훨씬 힘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도 좀 가시고요. 동지가 있는. 사실 원래 동지나 동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저희의 뇌에서 좀 오염이 된 말이어서 그렇지. 같은 뜻을 두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너무 좋은 말이죠. 동지, 동무. 어떤 말이 좋습니까? 고조, 동지. 동지가 좋습니까? 아니면 동무, 동지 상당히 좋은. 불가에서는 도반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을 갖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혁명은 훨씬 더 힘들지만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 겁니다. 고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혁명 있으시면 꼭 하시고, 또 포프리쇼가 여러분의 좋은 동무였으면, 좋은 동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